자, 여러분 드디어 1단원 마지막이죠.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개념을 가볼 거고, 자, 여러분 개념 노트 좀 펴주시고, 일단 바로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좀 편해요. 뭔가 되게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극한 성질과 비슷해요. 비슷하다 못해 똑같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극한 성질이 뭐지,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두 함수의 극한값이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똑같은 거 말고요. 얘가 뭐 알파 존재하고 얘가 베타 존재한다면 얘의 극한도 존재. 기억나죠? 얘의 극한도 존재. 그 다음에 얘의 극한도 존재. 그 다음에 얘의 극한도 존재. 얘가 0이 되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상수 도 K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 K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 기억납니까? 요렇게 되죠. 얘가 극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속이라는 친구는 극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따라서 전제 조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 이게 뭐죠? 이게 뭐지? fx가 연속일 때 a에서, 맞습니까? 연속 정의죠. 연속 정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f가 연속이고 f가 a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g가 a에서 연속일 때,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일단 각각이 연속일 때, 어디서? 어떤 특정 값 a라고 합시다. g가 또 a에서 연속일 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요럴 때. 자, 마찬가지. 뭐가 만족하느냐? 자, 이게 연속이란 얘기예요. 더한 것도 연속이다. 봐봐. 너무 당연하잖아. 지금 fx 극한값 어디로 갑니까? 전제 조건 나와 있네. fa로 가죠. 얘 극한값 어디로 가요? ga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수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연속이다 아니다? 이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자,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란 얘기죠. 연속은 연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요?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 마찬가지 여기가 빼기라도 여기가 빼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함수, 이 보라색 함수의 극한값이랑 보라색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연속 빼기 연속도 연속이다라는 걸로 갈 수 있겠다. 됐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다 되죠 뭐. 자, 이렇게 막 분수가 있다고 곱이 있다고 생각해봐봐. 이렇게 곱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FA로 가잖아. 얘가 GA로 가잖아요.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니까 분배되잖아, 리미트.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계산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또 이거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결국 똑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연속 곱하기 연속도 연속이다, 요 얘기죠. 되죠? 나누기도 마찬가지겠네. 단 분모가 뭐면 안 됩니까? 0이면 안 돼. 맞지? 자, 따라서 나누기도 마찬가지겠구나. 뭐 f분의 g든 g분의 f든 간에 얘가 극한값이 fa로 갈 거고 얘가 극한값이 ga로 가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연속 나누기 연속도 연속이다. 자, 요것도 연속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모가 0이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연속 아니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얘가 되면, 자, 그리고 똑같아요.
뭐가 곱해져 있어도 이 함수도 A에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 그냥 K는 밖으로 뺄 수 있고 fx는 집어넣으면 fa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한값이랑 이 함수의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얘도 연속이지. 그래서 어떤 실수값이 곱해져 있어도, 그치? fx에다 뭐가 곱해져 있더라도 걔도 연속이라는 얘기지.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주면은, 자, f가 연속이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afx, 그 다음에 뭐 하지 또? 4fx,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가 곱해져 있어 봤자 얘도 연속이라는 얘기지. 질문. 괜찮나요? 되죠? 조금 더 파고 들어볼게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문제풀이 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지금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야 하면은 얘거든요. 이거요. 자, 그럼 우리가 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다 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거나 둘 다 불연속일 때는 그러면 연속이 불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지. 봐봐요. 자,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 거냐면,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쌤이 좀 설명을 좀 따라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 이 곱골 같은 그 곱골 연속, 이 곱골 연속으로 문제에서 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봐봐. 얘의 연속을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예를 들면은 fx가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인 거야. 여러분, 연속 곱하기 연속은 뭐였죠 아까 전에? 이건 뭐 당연해. 그러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f가 연속인데 g가 불연속이래. 자, 그러면 fx, gx는 불연속이냐 이거야. 불연속이냐 이건데, 정확하게는 연속일 수 있습니다. 연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얘기할 게 필요해요. 뭘 얘기할 게 필요하냐면, 이 f는 다항함수라고 좀 생각할게요. f를 다항함수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그럼 g는 불연속이니까 지금 다항함수는 아니겠죠. 뭔가 분리되어 있거나 끊어져 있겠죠. 됩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 얘가 만약에 다항함수고 얘는 뭐 불연속이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A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자, A에서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A에서 연속 조사를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내가 전제 조건에 F는 다항함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라도 돼, 사실. 다항함수가 아니라도 돼. 좋아. 니네 뭐 조건 좀 더 넓혀줄게. 다항함수가 아니라도 돼요. 만약에 아니다 해보자. 아니다. 다항함수가 아닌데 연속이래. 연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좌함수값이 모조리 어떻다? 똑같단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렇게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G가 불연속이래. 근데 G는 불연속이래. G는 뭐란 얘기예요? 다 다르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뭐 둘 중에 하나는 같을 수도 있겠지. 다 다르대. 근데 얘네가 모조리 다 똑같대. 그러면 당연히 알파가 뭐여야 돼? 연속이 되려면 알파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gx가 불연속이면은 fx가 연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해요. 대신에 무조건 그 지점에서 0으로 막아줘야 된다. 얘가 0이어야 얘가 다 달라도 모조리 같게 되면서 연속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f가 불연속이고 g가 불연속이고 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최근 고3 모의고사에 나온 형태인데요.
보통 이제 쌤이 별표 쳐놓은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불연속 줘놓고 나머지 연속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0이 돼줘야 되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일단 추세였는데 모의고사에 이제 두 개 다 불연속인 형태에서의 문제가 이제 뜬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그거는 얘가 또 연속이 될 수 있느냐. 뭐 웬만하면 불연속이겠지. 하지만 역시 연속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왜요? 봐봐. 자, 또 만약에 우리가 fx랑 gx를 조사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우좌 함수값이 다 다르대. 이게 다 다르대요. 맞지? 그러니까 f도 다 다르고 g도 다 다르대. 하지만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 2, 뭐하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불연속 맞잖아. 그럼 f가 불연속 맞아. 그럼 g도 그럼 다 다르게 잡을게. 대신에 같게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거 하나. 이해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fx에서 막 이걸 니네가 구할 수 있다. 그럼 g는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제 결국 문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거는 어느 하나가 불연속이 돼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 두 개가 전부 다 연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넘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내용이 되겠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갑니다. 두 번째 개념은 사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을 거예요.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뭔데요 하면은 함수는 fx라고 할게요. y는 fx가 자, 패구간 AB가 뭐였죠, 여러분? 이걸 쳐요, 안 쳐요? 칩니다,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이거죠, 이거.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뭐 정의 설명할 때. 알겠죠? 패구간 AB에서 연속이래요. 여기서 연속이야.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요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쓰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자, A에서 B까지 연속이래, 연속이래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안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안 끊어져 있대. 이걸 니네 쪼대로 그려봐봐.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음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봐봐, 여러분. 당연히 최대값 존재해야 하네. 가장 높은 게 분명히 있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당연히 최소값 존재해야 안 해요. 당연히 가장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떠들고 앉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거는 교재에는 좀 약간 논외로 약간 벗어나 있는 그 개념인데요.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 그럼 만약에 연속이 깨지면이야. 그럼 만약에 A, B에서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fx가 이 조건이 없다고 해봐봐. 이게 연속이 아닌 거야. 이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가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AB가 이렇게 있어요. AB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빵꾸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 이러면 연속 함수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봐봐. 그런데, 최대값은 여기 있습니다. 최대값 여기 있어요. 최소값이 없어요. 최소값 어디 있는데? 쌤, 이거요. 안 돼. 빵꾸. 최소값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뭐 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1은 될 수 없지만 최소값이 0.9999로 존재하는데요. 뭐라는 거야? 제대로 얘기해. 얼마? 없지 여러분. 0.99999 100억 개 가도 안 돼요. 알겠지? 무슨 말 알겠죠? 이건 없는 거야. 얘는 지금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조건이. 요 안에는 연속이래. 안에는 연속이다. 안 돼. 봐봐.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봐요. 최대값 존재합니까? 최대값 존재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잖아. 최대값 없어요. 빵꾸잖아. 최소값도 없잖아. 최대, 최소 둘 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굳이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기가 A, B 이꼴까지 그러니까 이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연속이다.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하지만 그 외조건이라면은 최대, 최소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그 2개가 잘 나와요. 특히 쌤이 마지막으로 할 오늘 개념 사이값 정리 활용 문제는 시험 출제 확률이 몇 프로라고 하지? 100%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와요. 자, 무조건 나오는 그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요한 마지막 개념을 하기 전에 뭘 좀 먼저 할 거냐면 사이값 정리를 먼저 할 겁니다. 사이값 정리. 자,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봐봐. y는 fx가 자, 폐구간 AB에서 일단 연속 이 조건 없으면 안 돼요. 연속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좀 양끝값은 다르다라고 정하겠습니다. 괜찮죠? 다르다고 좀 정할게요. 자,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봐요. 자, FC가 K인 이 K 값이 A, B 사이에 있다면 이면이라고 할까? 이 C라는 애가 아이씨 잘못 적었다. 여기를 잘못 적었다. 여기가 함수값이어야 되는데 자, 이 K, 이 함수값이 요 두 함수값 사이에 존재한다면 괜찮아요? 이 함수값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 점 C는 그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서술형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학교에서 니네 뭐 개념 뷰시로 알지? 사이값 정리 다 써? 요렇게 5점. 아, 그럼 과연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 이걸 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거를 쌤이 뭘 안 보고 적듯이 너네도 적을 수 있는데 사이값 정리를 조금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돼. 말 그대로 사이값 정리는 사이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니네도 이걸 쓸 수 있어요. 봐봐. 자, 이해를 해봐봐. 만약에 A, FA가 있고 이 FA랑 FB의 위치가 일단 다르대요. B, FB가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서 연속이래. 요 사이 연속이니까 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꺼봐봐봐. 이렇게 껐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여기 껐어요. 괜찮지? 연속함수 껐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FA와 이 FB 사이에 F와 FB 사이에 K라는 값을 정할 거야. 요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정해볼게. 요렇게 K라는 값을 정하면은 맞죠? K라는 값 정하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FC가 K인 FC가 K라는 말은 여기 C 여기 C 여기 C 요렇단 얘기야. 맞죠? 벌써 몇 개예요? 3개나 있네.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이제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줄게. A, FA가 여기 있어요. B, FB가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Y는 K가 있는 거야. 어떤 K 값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안 지날 수 있냐고. 이 얘기예요. 이걸 안 지날 수 있냐 이거야. 있어? 선생님? 있지롱.
병신이죠. K 여기 있잖아. K 연결됐는데 뭐 있지롱이야. 돌았네. 괜찮아요? 말도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K 여기 있어. 뭐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나고 어떻게 연속 함수가 일어날 수가 있냐고.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니 연속이어야 된다니까? 여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FC가 K가 되는 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요 얘기야. 괜찮아? 그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실생활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주면은, 실생활로 설명을 해주면, 자, 네가 택배 기사, 미안해요. 택배 기사 따위를, 따위라고 하면 안 되는데. 택배 기사, 아씨, 얘를 잘못 들었어. 절대 택배 기사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뭔가 좀, 나 오토바이 좋아하잖아요. 오토바이 좋아하기 때문에, 막 배달착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쵸? 부담 없이. 이 생활은 솔직히 부담이 돼요. 뭐가 부담되는데요? 니네 인생이 부담돼요. 맞잖아.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걸렸는데.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택배를 여러분이 날라요. 택배 기사를 해. 이 택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전을 니네가 할 거야, 오토바이를. 자, 그냥 여러분이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가고 있어. 잠깐 이렇게 계기판을 봤더니, 내가 시속이 50km인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얘가 갑자기 시속이 80km가 된 거야. 괜찮아요? 자, 이 속도 함수는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연속이죠. 이게 막 끊어졌다가 막 날아갑니까? 오토바이 순간이동해요? 속도가 막 갑자기 슉슉슉 바뀌어? 아니잖아. 시속 60km를 적어도 한 번은 지났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야. 이게 FA, 이게 FB, 얘가 K. 이해돼요? 알겠죠? 요런 게 사이값 정리가 쉽죠? 자, 이제 사이값 정리 활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출제 확률이 100%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입니다. 여러분, 일단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만, FA랑 FB가 다르다, 뭐, 저딴 건 필요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자, 사이값 정리 활용이 뭔데요? 당연히 앞 내용을 응용하겠죠. 앞에 내용을 응용할 거야. 어떻게 응용하는데 하면은, 자, 이거야. F 함수값이랑 A 함수값과 B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대요. 부호가 다르대. 괜찮아요? 부호가 다르대. 그럼 너는 생각을 해봐봐. FC가 0인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아이씨.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FA가 뭐 예를 들어 뿔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 때문에 FB는 음수겠죠. 맞죠? FA가 만약에 음수면은 이 조건 때문에 FB가 양수겠죠. 근데 여러분, AB에서 연속이라며. AB에서 연속이라며. 자, 그러면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쁘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쁘게 연결되려면은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지나는데? 이렇게요. 아니 병신아,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여러분. 세로로 껐는데 두 점 만나는 이게 무슨 함수야? AB에서 이쁘게 연결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저런 건 함수가 아니고 여러분.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아니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가기 싫어. 아니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0 되는 거 0 되는 거 C, 0 0 되는 거 0 되는 거 C, 0 이 C가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가 되겠다. 괜찮나요? 끝이야. 여러분 쉬워. 선생님 그래서 그게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바로 문제 풀 겁니다.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요거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가도 되나? 자, 봐봐, 문제 봐봐.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제일 뒤쪽 여기로 오면 됩니다. 필수 8번. 필수 8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3차 방정식이 열린 구간 2, 3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져라. 가짐을 보여라. 그걸 어떻게 구해요? 보통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조립제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근이 절대로 나오게끔 안 줄 거야. 뭔데 근? 없어. 못 구하게 준다고, 못 구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를 잠깐 fx라고 좀 할게요. 좀 편의상 fx라고 좀 할게. 그럼 f2를 구하는 거야. f2를 구하면은 8 빼기 8 빼기 1 하면 음수잖아. 그 다음에 3을 넣는 거야. 선생님, 여기 열린 구간이라서 2 못 넣고 3 못 넣는데요. 알아. 아는데 넣습니다. 그냥. 괜찮습니까? 아는데 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 27 빼기 9, 28 빼기 1 하면 양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2 넣었을 때 음수야. 몰라. 뭐 어떤 음수가 있어요. 3 넣었을 때 어떤 양수가 있어. 근데 fx는 연속 함수예요. 이러면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 fx는 연속 함수니까 이게 안 지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여기를. 이 x축을 안 지날 수가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면 돼? f2랑 f3을 곱했더니 음수잖아. 그러면 자, 사이값 정리 활용에 의해 그게 뭐다 떠들 필요 없어요. 사이값 정리 활용에 의하여 이렇게 쓰면 돼. 서술형은 잘 나오거든요. 활용에 의해 자, 2, 3에서 저 그대로 쓰면 돼요. 2,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쉽죠? 되죠? 괜찮죠? 자, 바로 밑으로 가서 모든 x에도 연속이래. 다 연결돼, 다 연결. 그래 놓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자, 그럼 봐봐. f-1과 f0을 곱하면은 둘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야. 자, 그 다음에 f0과 f1을 곱하면 f0이 마이너스 5고 f1이 1이니까 음수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f1 넣으면은 f1과 f2를 곱할 거야. 자, 그러면은 f1이 1이고 f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야. 뭐야, 왜 다 음수야? 다음수네, 다음수. 자, 그러면은 그냥 답은 뭐 3개겠죠. 여러분 봐봐. 얘가 지금 곱해서 음수잖아.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근 가져요, 안 가져요? 여기 이 사이에서 근 갖겠죠? 그게 사이값 정리 활용이잖아, 여러분. 2개 곱해서 음수면. 자, 그 다음에 역시 음수니까 여기서 근 갖겠죠? 역시 1, 2에서 근 갖겠죠? 그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요렇게 푸는 거고 그래프로도 접근이 가능해. 우리가 함수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야. 봐봐. f-1이 2래요. 뭐 여기 지난데 0 넣으면 마이너스 5래. 여기 지난데 1 넣으면 1이래. 여기 지난데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래. 여기 지난데. 그럼 봐봐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아니 이거 지나갈 때 지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몇 개? 3개. 선생님. 슝구리당당 퐁당당 슝구리당다리 딩당당 슝도로동동동동 10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병신아, 적어도잖아. 적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적어도잖아. 여러 개 안 돼. 무조건 통과하는 것만 세야지. 1개 맞죠? 적어도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게 몇 개냐고.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요렇게. 근데 답이 이제 3개다라는 거 요렇게 알 수 있겠죠. 되죠? 네,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중요하니까 얘를 먼저 좀 풀어봤고요. 자, 앞으로 가서 자, 우리 연속 함성질 가봅시다. 자,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보통 어떻게 쓰는 애들이 있냐면요. 이따 그거 안 쳐다보나 봐. 눈이 없나 봐. 이걸 안 봐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쓰는 줄 알아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아, 땡! 왜 땡이? 구간을 안 썼으니까. 구간을 안 썼으니까 여러분 이게 안 돼.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저 왼쪽 끝에서부터 1까지 연속, 다시 1부터 출발해서 저 끝까지 연속,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요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돼. 구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알겠지? 이런 개념 용어들 놓치면 안 됩니다. 다 땡이에요. 노리고 낸 거니까. 알겠지? 그냥 다 꺼버립니다, 선생님들. 구간 안 쓰면. 됐죠? 같이 조사해 볼게요. 자, 여러분, F가 올연속입니다. 올연속. 다항 함수니까 얘도 올연속이네. 그러면 일단 딱히 불연속인 지점은 없네, 두 함수가. 자, 이렇다면 연속 플러스 연속은 연속,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도 연속, 연속 나누기 연속도 연속. 대신에 나눗셈은 분모가 0이면 안 돼 라는 거 아까 배웠죠. 따라서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 올연속 빼기 올연속이잖아. 쉽게 말해서 얘를 저렇게 계산해봤자 다항 함수예요. 맞죠? 그럼 얘는 어디서 연속? 전체에서 연속이겠지. 어떻게 써주면 돼요?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연속인 구간을 쓰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올연속 곱하기 올연속, 그럼 다 연속이지 뭐. 이것도 뭐 다 돼요. 문제는 분수함수입니다. 쉽습니다. 분수함수는 딱 어디만 불연속이다. 분모가 0인 지점만 불연속이 되니까 그거 뽑아내면 끝나겠네. 쉽다, 그치? 되죠? 자, 그럼 우리 얘는 G만 쳐다보면 돼. G가 언제 0 되지 하고 볼 거야. 언제 0 되지 하고 보니까, 자, 5랑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불연속이야. 내가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지금 F가 만약에 G가 자, 예를 들어서 G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5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생님, 약분. 그러면 5는 0 아닌데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건 극한에서 약분되는 거고요. 함수값에서 5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약분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음대로. 알겠죠? 극한에서는 약분이 되겠지만은, 그냥 함수가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은, 여러분, 중요해요. 5 불연속이야. 왜? 이게 5 넣으면 0이니까. 지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알겠죠? 많이 실수합니다, 이거. 되죠? 자, 어쨌든 얘가 지금 불연속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연속인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왼쪽 끝에서 오다가 마이너스 1에서 앞에서 끊어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가지고 5에서 끊어줘야 돼. 다시 5에서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가주면 되니까, 자, 정답. 됩니까? 마이너스 1이랑 5만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치? 자, 이제 f 빼기 g가 f에서 g를 빼면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이러면은 2분의 1에서 불연속이야.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잘 뺐죠? 4x 마이너스
미안. 플러스 2.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불연속이야. 맞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만 빼주면 되니까 답 뭐라 쓰면 돼? 저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연속,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끝까지 연속.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죠? 네, 라스트. 이건 뭐 그냥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대최소 정리는 보통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때 배웠던 함수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함수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무리함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나올 수 있고요. 알겠죠? 최대 최소 정리는 딴 거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일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모든 함수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에서 꼭지점 구하러 갈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4가 되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함수가 이제 1,4에서 위볼록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축에서 지금 구간 제한이 마이너스 2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 안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결국에 지금 최소값은 가장 낮은 y 좌표 얘를 구하시면 될 거고, 가장 높은 거는 이미 압니다.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그러면 이제 구해야죠.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온 게 마이너스 5,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질문.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나와요?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첫 페이지, 시험지 첫 페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 유리함수는 나온 김에 잠깐 설명해 보면은 저 x-p분의 자 k 플러스 q 요런 식으로 일단 표준형을 만들죠. 표준형을 만들면은 자 요게 0 될 때, 요게 0 될 때, 즉 x는 p, 얘가 세로 점근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숫자 있죠. y는 q, 얘가 가로 점근선. 자, 그래서 이제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 자, 세로 점근선 x는 p, 가로 점근선 y는 q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요 위에 있는 수가 양수면은 요 1, 3에 이제 점근선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줬었고, 자, 만약에 k가 음수면은 자 점근선 기준 2, 4분면, 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줬었다. 다 기억나죠, 여러분? 괜찮나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알겠죠? 자, 요것만 좀 그릴 줄 알면 되고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세로 점근선이 x는 2고 이 뒤에 빵이잖아요. 가로 점근선은 얘인 거야. 자, 그러면은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 x는 2랑 y는 0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양수니까 1, 3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범위 제한이 3에서 5잖아요. 그럼 3, 5만 생각해. 여기 2가 여기잖아요. 그럼 3은 이제 조금 오른쪽 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도 이제 여기 있겠죠. 오른쪽 감이 있겠죠. 아, 5도 오른쪽 감이 여기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이해됩니까? 괜찮나요? 되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3 넣으면 최대다, 5 넣으면 최소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 같은 경우는 3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 같은 경우는 5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 집어넣으면 2고요 5 집어넣으면 3분의 2 정답. 질문 없습니까? 문제 보세요.